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27일 오전 11시입니다. 4월 27일 2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문재인, 김정은 두 사람이 판문점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4.27 선언을 발표를 했는데 흔히 이것을 줄여서 4.27 비핵화 선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 있는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닙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인데 북한의 비핵화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했어요. 그 말은 핵무기가 없는 대한민국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북한과 공범으로 만들어 놓고 남한과 북한이 다 비핵화한다.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거죠. 그 함정은 뭐냐? 한반도의 비핵화를 북한은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 주한미군 철수, 전략 무기 한반도 근처 배치 안 된다. 핵우산 금지, 결국 한미동맹 철폐입니다. 이걸 요구하는 말을 암호화 해가지고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덥석 물어가지고 이 성명을 발표를 해놓으니까 비핵화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비핵화가 이루어졌습니까? 북한이 핵을 포기를 했습니까?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 다 포기했습니까? 고철이 되었습니까? 해외로 반출해가지고 어디 동결시켜버렸습니까?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지난 2년간 시간을 벌어가지고 북한은 미사일 시험 수십 번 하고 그리고 핵실험은 하지 않았지만은 이제 6번 동안 핵실험한 데이터를 가지고 핵무기를 소형화해가지고 탄도미사일에까지 갖다 붙일 수 있도록 했다. 핵 전력을 실전 배치했다.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허송생활 해가지고 김정은이 핵무력을 강화하도록 시간을 벌어준 게 바로 판문점 선언이고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이 김정은, 문재인 두 사람이 세계를 속였는데 김정은은 세계를 속여가지고 북한의 무력을 강화했는데 문재인은 김정은과 함께 세계를 속여가지고 적을 돕고 적을 강하게 만들고 아군을 한국을 위태롭게 만들고 한미일 동맹을 약화시키고 그리하여 국민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속아 넘어갔어요. 판문점 선언이 비핵화 사기극이었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하나 자랑하고 싶은 것은 저는 4월 27일 직후부터 이것은 비핵화 사기극이다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제가 1년의 과정을 간단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작이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평창 올림픽에 북한팀이 참석한다 해가지고 한국이 이 평창 올림픽을 완전히 정치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관심이 북한에 쏠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김정은, 문재인이 국민을 속이고 세계를 속이고 그 결과로서 북한 노동당 정권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한국인과 한국 국민을 위태롭게 만드는 공작에 들어섰던 것입니다. 3월 초 정의용, 서훈 두 사람이 북한에 가서 김정은을 만나고 와서 무슨 대단한 뉴스가 있는 것처럼 발표를 합니다. 뭐라고 발표를 하느냐?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하는데 그 발표문을 읽어보면은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다만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을 포기하면은 그걸 고려할 수 있다. 그것도 한반도의 비핵화를 고려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한반도의 비핵화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고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입니다. 과거에 했던 거 딱 그대로 반복한 건데 평창 올림픽의 후광을 입고 정의용 씨가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이 바보 같은 언론들이 다 따라가면서 거기에 나팔을 불어댔습니다. 그 메시지를 가지고 그 다음에 저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워싱턴으로 가서 트럼프를 만났습니다. 트럼프를 단독 면담했습니다. 이 트럼프 또한 북한 핵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 옆에 존 볼턴이 있었으면 되는데 존 볼턴은 그때는 아직 안보 보좌관이 아니었습니다. 정의용 씨가
김정은이가 만나고 싶다, 핵을 포기하기로 했다라고 하니까 트럼프는 적석에서 그러면 5월 중에 만나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부터 일이 틀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는 트럼프가 속았습니다. 속았다는 걸 나중에 알긴 알죠. 이렇게 해서 회담을 5월로 추진하다가 결국 6월 12일로 됐는데 중간에 한번 아주 좋은 기회가 생깁니다. 김정은을 볼턴, 펜스 같은 사람이 비판을 하니까 어떻게 나오느냐, 막 욕을 해댔습니다. 북한이. 그러니까 존 볼턴의 건의를 받아들인 트럼프가 회담 안 한다 해버렸습니다. 회담 안 한다고 하니까 당황한 것은 김정은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판문점에서 만나자 합니다. 이제 급한 거죠. 비밀 회담이 이루어집니다. 세상에 정상회담, 정상도 아니지만은 순회 회담을 비밀로 붙이는 거는 이건 정말 공작 차원의 일이죠. 하루 뒤에 발표를 합니다. 판문점에서 만나서 그래도 다시 뭐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식으로, 미북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되니까 트럼프는, 줏대 없는 트럼프는 그동안 드라마틱한 쇼를 하나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게 무산시킨 데 대해서 아쉬워하다가 김정은이가 약간 굽히는 식으로 나오니까 다시 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부터 수렁에 빠졌어요. 그래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만났는데 거기서 합의된 문서도 4.27 공동선언처럼 공허하고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를 노력한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언론을 향해서 자랑을 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앞으로 한미 군사훈련 중단시킨다, 엄청난 발표를 합니다. 그 다음 날이 바로 한국에서 지방선거였습니다. 가짜 평화 무드를 이용한 이 여당에 참패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기록적인 참패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비핵화 사기극에서 문재인 정권은 거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 진전되는 게 없어요. 드디어 작년 2월 말에 하노이에서 만났더니 회담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트럼프도 이제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 나가기만 하면은 김정은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김정인 정권에 대한 대북 제재를 해제해 달라고 돌아다니면서 대변인 노릇 충실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교황을 만나가지고 김정은이가 만나고 싶다는데 하니까 한번 고려해 보겠다라고 교황이 한 걸 가지고 부풀려 가지고 교황이 마치 북한을 곧 방문할 것처럼 이렇게 또 거짓말을 했는데 사람들 다 잊어버렸죠. 이런 거 다 한국 사람들 너무나 다 잊어버리는 데는 선수입니다. 이 머리 제일 좋은 한국인이 건망증도 1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 이르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문재인 씨가 트럼프를 설득해가지고 제재도 해제해주고 한국이 북한에 대규모 경제 원조를 할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작년 초부터는 문재인 정권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에 대해서는 공격을 안 하고 그 밑에 폼페오나 볼턴을 공격하는 이런 패턴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비핵화 사기극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지금 다시 4.27 선언문을 읽어보면 기도 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거짓말이고 공허한 말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이게 전부 다요, 민족이란 말로 거짓말을 합니다. 요 민족이 한 9분 들어있습니다. 이 선언문에. 이 민족이란 말은 전부 북한식 용어로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민족이란 말이 들어가 있는 게 몇 번이나 있는지 한번 제가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민족입니다. 제일 처음에 이래 나오죠. 4.27 선언문입니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나가며 남북 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여기 민족적 화해 뭐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민족적 화해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민족 반역 범죄에 대한 사과를 한 다음에 용서를 빌면 화해로 갈 수 있지만은 오히려 6.25 북침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세력과 민족적 화해가 됩니까? 또 민족이 또 나옵니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여기에 자주통일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자주통일이란 말은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합니다. 자유통일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통일하자고 헌법에 딱 못을 박았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문재인 씨는 헌법을 위반하고 북한과 함께 반미를 의미하는 자주통일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것도 민족의 혈맥을 잇고라는 말을 쓰면서 민족의 혈맥을 잇는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민족에 무슨 피가 있습니까? 문학적인 표현으로는 있지만은 외교 문서에다가 민족의 혈맥을 잇는다고 하면은 한국인과 저 북한 사람의 피를 서로 연결시켜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더구나 코로나 사태 때 남북한 사람들의 핏줄을 이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공허한 말장난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좋습니다.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려면은 민족 대 민족으로 만나야죠. 김정은이가 민족입니까?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은 민족의 탈을 쓴 민족 반역자입니다. 민족 반역자와 손을 잡고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한다고 합의해 준 문재인 씨 또한 민족 반역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 또 민족적 화해 나오네요. 좋은 말은 다 가져갑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대북 제재가 그래도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는 덕분입니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 회담을 개최하며 이산가족, 친척 상봉을 비롯한 재반 문제들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가 제일 큰 게 북한이 불법 억류하고 있는 6만 명의 국군포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납북자 전후 납북자 수백 명 돌려보내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이야기 없이 동물원식 상봉에 불과한 이산가족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민족이 나옵니다. 남과 북은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 다행히 동해선, 경의선 철도 이런 것들은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게 대북 제재, UN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가 워낙 엄격하니까 한국이 나설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 제재가 없었으면 얼마든지 지금 수백억 달러까지 퍼주었을 겁니다. 여기 나오는 또 사기적 용어가 있습니다.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려면은 1인당 $1,000도 안 되는 북한의 소득 수준을 한 16,000달러로 올려야 되고 3만 달러 하는 우리나라는 16,000달러로 줄어들면 남북한이 균형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건 공멸이죠. 공멸로 가는 것을 공동번영이라고 했어요. 가장 큰 사기 용어가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에 의한 공동번영. 여러분, 민족 경제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은 자유시장 경제, 북한은 사회주의 독재 경제인데 그게 민족 경제입니까? 민족 경제는 공통된 화폐가 있어야 되는데 화폐가 있습니까 지금? 이것도 거짓말이라 이겁니다. 그러나 민족 경제라고 갖다 붙이니까 뭔가 근사하게 보여가지고 그 뒤에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 공동번영 같은 말이 다 같이 붙습니다. 민족 균형 발전 공동번영 좋은 말을 엮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한국 사람들이 잘 속아요. 비 오는 달밤에 단둘이 홀로 앉아 지나간 미래를 추억한다.
이러면 좋은 말 다 들어있습니다. 비 오는, 달밤, 단둘이, 미래, 추억. 그런데 다 거짓말 아닙니까? 좋은 말을 비논리적으로 이어붙이면 이미지는 좋게 되는데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비 오는 달밤에 단둘이 홀로 앉아 지나간 미래를 추억한다 하면은 한국 사람들 야 근사하다 해가지고 무드 좋다 해가지고 속아 넘어가는데 바로 그게 남북한 좌익들의 민족 선동에 넘어가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정신을 차렸느냐? 아직 정신 차리지 못했죠. 정신 차렸으면 지난 총선이 이런 결과가 나올 리가 없죠. 사기를 당하고도 계속 앞으로 속여만 주십시오 하고 기다리고 있는 다수 한국 사람들, 한국의 민주주의는 위기에 봉착했는데 그것은 국민들의 분별력이 망가졌다. 국민들의 분별력이 망가지면은 민주주의는 결국 선동꾼들의 독식이 되고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그 현장에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고 4.27 비핵화 사기극 2주년을 맞았어도 뭐가 거짓말이었고 내가 왜 속았는지 모른다고 하면은 이 민족의 미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